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예요. 대학 때 잠시 2년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덕분에 군대 간 남자 동기들처럼 졸업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취업도 늦지막히 하게 되었고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사이에 제 옆에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좋아라 해줬던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하던 동아리 내 멤버였고,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남자였어요. 저보다 딱 2달 먼저 취업을 했는지라 백수인 저를 돌보고 아낀 기간은 겨우 2달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럼에도 제게는 충분히 고마움을 느낄 만한 정도로 참 살뜰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자기 회사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와 제 학원 근처로 오기도 했고, 저녁에는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또 만나서는 저녁을 사주고 간식거리까지 챙겨주면서 저를 참 예뻐라 해줬어요. 덕분에 저도 사랑을 듬뿍 받는 연애를 해봤고요.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내에서 먼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꺼내주신 바람에 서로 간에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또 젊었을 때 빨리 결혼을 해서 집이든 뭐든 시작을 해보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어른들 등살에 서둘러 식을 올렸네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그리 후회를 하진 않고요. 저한테 워낙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아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자체가 화도 없어 보이길래 같이 살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싸우며 부딪히는 일은 없겠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남자와 한 집에서 같이 살을 섞으며 자다 보니 별일을 다 겪어보네요. 이래서 결혼은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 한 걸 뒤늦게야 깨닫기도 했을 정도랍니다. 저희 남편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 그놈의 잠버릇이 너무 고약하다 못해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람의 잠버릇 따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평생에 같이 잠자리를 가져본 사람도 남편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평생을 쭉 함께 살아야 하는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인데, 자면 자볼수록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 코 고는 소리가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지 1년도 안 되었답니다. 여전히 신혼이고 둘 다 너무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평소에는 끝장이 났어요. 결혼 전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남편의 성격은 묻은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착하고 순한 것이 좋았고요. 그 덕분에 저희 부부 사이도 참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댁이랑 거리도 멀어서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을 자주 부딪히면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를 유별나게 찾으시는 바람에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둘 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새로 만든 가정에만 집중을 잘 해나가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만큼은 정말이지 잘 살 수가 없었네요. 그놈의 코골이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의 코고는 소리는 정말 특이하다 못해 아주 독특하고 유난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잠은 또 어찌나 잘 들고 오래도록 푹 깨지도 않고 자는 건지 옆에 있는 저 혼자만 시끄러운 바람에 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기 일쑤였답니다. 가장 처음 그 코고는 소리를 영접한 곳은 바로 신혼여행에 써 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가지는 못했었고요.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남편이나 저나 가족여행이나 대학생 때 친구들과 여행으로 몇 번 다녀오 본 적이 있어서 나름 친근한 여행지였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저기 막 둘러보기보다는 그냥 맛집 탐방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매 끼니마다 식사를 챙기러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딱히 걸어 다닌 적도 별로 없었고 운전도 저도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더 운전을 오래 하면서 돌아다녔죠. 첫날은 결혼 후에 피곤해서 그런지 그대로 잠이 들어 저도 뻗어버렸는지라 자세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문제였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밥만 먹거나 바다 구경하며 가만히 감상만 하다 숙소로 저녁 6시쯤에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은 맛집이란 곳에서 포장으로 싸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코로나로 찝찝하니까 샤워부터 하겠다고 욕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음식을 안 먹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나오고 나자마자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호텔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 듯이 멀찌감치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죠. 뭐냐면서 혼자 궁시렁거리다가 왜 문을 안 열어주냐면서 남편에게 뭐하냐 물어보며 욕실을 나갔는데 그 순간 알아챘어요. 밖에서 누가 우리 호텔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샤워 끝나고 잠이 들어버린 남편이 고는 코골이였습니다. 코골이의 스케일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욕실 안에서까지 노크하는 소리로 들린 만큼 그 소리의 레벨 자체가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이 사람이 많이 피곤했나 싶기도 했고요. 피곤하면 원래 코를 고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잠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야 뭐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몰랐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도 코 고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우셨던지라 이해는 할 수 있었죠. 그것보다는 신혼 둘째 날인데 와이프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밥도 안 먹고 혼자 코까지 골아가며 잠이 들어버린 남편에게 섭섭함이 더 컸었네요. 혼자 그날 저녁까지 다 먹고서 TV까지 시청을 하다가 늦지막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도 그리고 신혼여행의 마지막 밤이었던 넷째 날까지도 남편의 코골이는 계속되었어요. 늘상 밖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각자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 정말 몰랐는데요. 신혼여행 동안 느낀 바로는 저희 남편이 잠을 굉장히 일찍 자더라고요. 군대는 어떻게 다녀온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이른 시각에 침대 위에 눈만 붙이면 코를 골며 잠을 자더라고요. 같이 걸어다니며 밥을 먹고 쉬기만 하다가 호텔에 들어온 건데도 조금만 혼자 내버려두면 코 고는 소리부터 내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걸 보이니 저로서는 참다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야, 좀 일어나봐! 라고 하면서 흔들어 깨워보려 하면 처음 몇십 초 동안은 정말 아무 미동이 없이 코를 골았답니다. 이게 말이 고작 몇십 초인데요. 사실상 손으로 직접 그 초 단위를 세어보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막 흔들어 깨우는데도 사람이 반응이 없던 바람에 전 이 사람이 혹 수면 중에 마취라도 되어서는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친다는 소리였죠. 신혼여행 내내 그런 식으로 잠자리 한번 제대로 가져보려 하지를 않고서는 잠만 자더라고요. 천만다행히게도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또다시 규칙적으로 생활 패턴이 조율이 되어서 그런지 아주 일찍 잠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에서는 저랑 제법 잠자리도 꼬박꼬박 가져주려고 하고 밤에도 저랑 야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길래 걱정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생각을 했었죠.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오래도록 긴장하고 힘들어서 신혼여행 동안에는 잠이라도 푹 자려고 했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수그러뜨린 저의 이 걱정거리는 곧이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내 남편을 겨우 코골이 하나로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감히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내 남편 되는 사람이랑 코골이 하나 때문에 이혼을 결심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할수록 저 진짜 죽겠더라고요. 단 한숨도 제대로 잠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랑 재밌게 놀다가 좀 진득하게 꿀잠을 자는 일상을 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큰돈을 들여서 침대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매를 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루 종일 잘 지내다가도 이제 젖어 하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몇 초도 안 지나서 옆에서 코를 골아요.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어떻게 좀 기다려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자자는 순간에 바로 레드선 하고서는 코를 골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지진난 것처럼 코를 골아대니 저는 저대로 잠을 들 수가 없어서 새벽 내내 잠을 설치다가 힘겹게 눈을 감았고요. 회사에 가면 늘상 피곤에 쪄들어서는 정말 누가 봐도 신혼의 피로일상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옆에서 여자 선배분들은 요즘 신혼 금슬이 좋은가 봐. 눈밑이 퀭하네. 라고 하면서 멋모르는 소리를 하시면서 제게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론 결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코골이 하나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제 심정을 그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밤마다 침대 밖을 나와 거실을 서성이다 들어가던 바람에 자연스레 운동까지 되었나 보더라고요. 살이 결혼하고 2달도 안 되어 5kg가 빠져버렸어요. 잠을 못 자니 회사에서 일에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한 번은 이러다가 자리에서 잠이 깜빡 들어버렸는데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혼인 거 티내는 건 좋은데 잠도 좀 자면서 일하기에 최상의 몸 상태를 좀 만들어 오라고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을 만큼 비약되는 꼴로 회사에 와서는 다른 동료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는데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이게 다 내 남편 때문인 것만 같아서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뜯어 고치고자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내 남편이 곧잘 이해해주고 고쳐주리라고 굳게 믿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을 겪고야 말았네요. 저녁에 퇴근하고서 저녁 먹은 후 맥주 한 캔씩을 따고서는 남편한테 자연스레 말을 걸었어요. 할 말이 있는데 웃긴 것도 아니고 내게는 진지한 얘기니까 제발 성의껏 들어달라 하면서 말입니다. 나 진짜 안 되겠어, 더는. 우리 그냥 각방을 쓰는 게 어떨까? 자기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지도 벌써 몇 달이고, 나 진짜 이러다가 사고 한번 칠 것 같아. 내가 자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싫고 힘들 뿐이니까 이해를 해줬으면 해.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싫어서 각방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각방을 쓰지 않으면 이러다가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부부 사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꺼낸 해결책이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것 말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란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지막 남은 희망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잠시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난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잠이 너무 잘 와 죽겠는데 갑자기 좋은 걸 뿌리치고 각방을 쓰라니. 내가 코를 고는 이유만으로 각방을 쓰겠다고? 자기 혹시 남자 생겼어? 그게 아니면 신혼부터 뭔 각방. 그냥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해. 무슨 말을 그렇게 치사하게 돌려가며 해? 라면서 저에게 급기야 남자가 생겨서 자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게 주된 이유가 아니냐면서 매몰차게 물어보는데 내 남편이 딴 사람 같더라고요. 그 순하던 사람이 맞나 하고 말이죠. 당연히 바람이 난 게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며 변명도 했고요.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진심을 담아 더는 그 소리를 듣기 싫다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잡으면 적응 금방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시간이 약이라는 타령을 하는데요. 확 진짜 남편이고 뭐고 주둥이를 닥치라 말하고 싶더라고요. 전혀 자기가 코 고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만 말하려 하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대화는 서로 얼굴만 붉힌 채로 찝찝하게 끝이 났고요. 저는 또다시 한동안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급기야 녹음까지 해서는 그걸 직접 남편에게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이 정도라고 하면서 나 진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나 이러다가 불면증이 버릇이 될 것도 같아. 나도 회사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그냥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 안 돼? 잠자리를 안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잘 때에만 내가 따로 자겠다니까? 라고 들이대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그걸 한번 듣더니만 겨우 이런 걸로? 당신 귀가 너무 밝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코에다가 살인병기 하나를 달고 자는 줄 알겠어. 지금까지 잘 참아오고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 참을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벌써 각방 쓸 생각이나 하고 당신도 진짜 알고 보니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코를 골아서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본인이었으면서 저한테 이 결혼을 뒤집을 만큼의 실망을 안긴 책임이 있단 말로 돌려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거다 하는 찝찝한 말을 하면서 저한테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 와,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단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건가 싶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더 깊게 이해해주지 못하고 각방을 쓰겠다 먼저 말을 꺼낸 게 잘못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밀고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런 사람과 한 방을 앞으로 몇십 년이 되는 시간 동안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제 목숨줄이 조여오는 듯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남편이 각방을 쓴다는 것에 민감하게 구는 것 같아서 각방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너무 못 견디겠어서 한밤중에 혼자 몰래 거실로 나와 잠을 청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남편은 워낙 눕자마자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지라 제가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신경도 못 썼고요. 그러니 저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더는 듣기 힘들다면서 더 지체하지도 않고 거실로 뛰쳐나갔죠. 방문을 닫고서 거실에 눕더라도 밖에까지 다 들리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이루다가 잠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남편의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한결 소리가 덜 시끄럽고 그나마 잡을 만은 했네요. 이런 식의 내 남편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를 않고 오히려 저를 조그마한 일로 큰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철없는 애마냥 보더라고요. 그걸 또 지난 추석에는 시댁에까지 찾아가선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 얘가 나랑 각방 쓰자는 말까지 했다? 내가 코 좀 곤다고 그걸 못 견뎌서는 각방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나 싶더라고. 라고 하면서 저를 향한 앞담화도 했답니다. 진짜 착하고 순하다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할 말을 다 하면서 사는 아주 능구렁이 같은 놈이었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에 이어서 이 결혼에 대한 저의 고민 걱정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한테 밥을 왜 해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을 왜 해주냐니. 그리고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이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툭 놓더니만 누가 봐도 화가 난 사람인 듯이 표정을 가득 찡그리고서는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어제 잠깐 잠에서 깼거든. 근데 당신 방 안에 없더라. 나가서 거실에서 자더라. 언제부터 혼자 미리 각방 쓰기를 시작한 거야? 너 죽고 싶냐? 라고 말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부 사이는 평등하니까 내가 같이 자기 싫으니 나가서 잔 걸로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겁을 주며 말을 하니까 저도 여자로서 약자라는 이유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쫄아본 적이 없던 남편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럼 내가 당장 시끄러워서 잠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당신 옆에서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다는 거야? 그러다 또 날 다 세우고 나 회사 가서 자다가 부장님께 혼나라고?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야? 그게 싫음 당신이 코 고는 걸 좀 치료받거나 고쳐볼 생각을 해보던지. 나 진짜 이렇게 더 살아야 하는 거면 그냥 이혼할래. 나랑 차라리 이혼을 해줘. 라면서 저도 순간 열이 받고 남편의 태도가 분해 죽겠어서 언성을 높이며 맞서 싸웠는데요. 남편이 글쎄 제 남편이 제 등짝을 퍽 하고 때리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앉았다 말고 갑자기 왜 밥을 해주냐고 시비를 걸더니만 제가 결혼 생활 내내 힘들다고 한 말들을 솔직하게 또 꺼내놨다는 이유로 제 등짝을 미련도 없이 후려쳤습니다. 정말 순간 내장이 튀어나오려나 싶을 정도의 아픈 강도로 퍽 하고 말입니다. 황당하다는 이유로 저도 밥숟가락 툭 놔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성을 잠시 잃었네요.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찌검이야? 이게 내가 오냐오냐 해주며 사니까
니네 집 강아지로 보이지? 니 코 고는 게 역겨워서 같이 잘 수가 없다는데 남의 등짝은 왜 때리냐고 이 자식아. 라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느려지니 남편은 야, 네가 먼저 코 고는 걸로 이혼한다니까 열받은 거 아니야. 겨우 이깟 걸로 이혼한다는 게 뭔 개소리야. 라면서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어요. 그게 비록 겨우 등짝을 한 대 후려친 것이었지만 저로서는 충분히 기분이 더러울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누구한테 제 몸쪽을 그리 맞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눈깔이 뒤집혀서는 이성을 또 잃었어요. 겨우 그깟 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지난 몇 달간을 잠도 못 자고 쪽잠 자다 몽유병 환자 마냥 회사에 출근한 걸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니놈이 코로 만들어내는 그 지독한 소리 하나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걸리겠다고. 나도 잠 좀 자자고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테이블 자체가 4인의 조그마한 원형 테이블이었는데 웬만하면 잘 넘어가지도 않는 건데 제 힘이 그게 그만 꼬꾸라지더라고요. 우당탕탕 밥상의 그릇들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내고 테이블은 바닥에 찧어선 바닥 장판에 자국을 큼지막히 만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그릇 조각을 피하며 저한테 다 치우라는 소리를 하며 닥달을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랑 같이 살기 싫다는데 이거 치우는 게 대수야? 나 오늘 너랑 안 자, 못 자. 내 집에 가서 잘 거니까 너 혼자 어디 잘 살아봐라. 너 이걸로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거 내가 똑바로 보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만 한 놈 같으니 에라이? 라고 하면서 제 옷까지만 몇 개 챙겨서는 곧장 친정으로 도망쳐 왔어요.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면서 엄마도 똑같이 제 등짝을 때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러고도 나한테 각방을 쓰지 말래. 내가 별거 다닌 걸로 생각이 짧게 군다면서 나한테 죽고 싶냐고까지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나 진짜 이러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내 인생도 역같아지고 다 미쳐버리게 될 것 같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말을 이어가지도 못할 만큼 울먹이느라 얼굴은 시뻘개졌고요. 그러니 같이 코를 골며 살아온 저희 친정아버지가 오빠랑 같이 바로 총대를 메고 저희 집으로 뛰어가셨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는 자식들 이혼시킬 거라면서 다짜고짜 소리를 치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또 물으시고 저는 저대로 아빠랑 오빠가 사람 하나 죽일까 싶어서 쫓아갔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은 제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줄 알고서는 너 다시 올 줄 알았다? 라면서 실실 쪼개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는 저 자식 말하는 꼰세 저거? 라고 하면서 바로 남편한테 주먹이 날아가고 옆에서 오빠는 그걸 또 거들어대면서 쌍욕을 퍼붓고 있고 진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뒤늦게야 저희 집으로 따라오신 엄마는 네가 싫으면 싫은 거지. 그냥 짐 싸고 나와. 사돈한테 연락해서 말했더니만 네 남편 놈이랑 아주 똑같이 말하더라. 겨우 코 고는 걸로 난리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열불이 나서는 이혼시키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다. 그런 줄 알고 너 당장 짐 싸. 당장! 라면서 저에게 확실히 이혼을 하라 못을 박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용기 내어 내 남편이랑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판단하고선 바로 가족들과 우르르 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가져간 우리 엄마 그릇이랑 찻잔까지 다 싸그리 챙겨서는 나왔네요. 그러니 남편은 그제서야 진짜 이러다 이혼하겠다 싶었는지 겁을 내고서는 집 밖까지 쫓아나와 저를 붙잡으려 했으나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인가요? 내 등짝 때린 게 아주 분이 안 풀린다면서 저도 가족들 앞에서 남편의 등짝에다가 발차기를 날려주고 왔습니다. 어디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도 아니고 그 거대한 코골이 소리를 내면서도 각방 한 번 쓰는 배려를 안 해줬냐면서 남편에게 발로 등짝을 까내리곤 무섭도록 그 인간을 노려보다 친정으로 왔어요. 그날 저는 남편 코골이 소리를 듣지 않은 채 결혼 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고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회사는 쉬고서 엄마랑 아빠 옆에서 이혼을 하겠다 다시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다시 한번 동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막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새댁인데 도저히 제가 겪은 일들이 믿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으로라도 제 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살다 살다 코골이 하나로 문제가 야기되고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걸 말이죠. 정말 결혼은 직접 살아보지 않고선 하나도 모르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